자, 2017년 충남 전국 지방 상업경진대회 스프레드시트 문제 2번. 이 문제는 고급 필터링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던 문제고요. 이 고급 필터링 문제하고 양식 컨트롤을 이용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고급 필터링을 손으로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크로 기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고급 필터 문제는 커말 1급 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고급 필터 조건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색 기관 같은 경우에 수식을 사용한 고급 필터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고급 필터 문제를 풀어주면 지금 이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 거래 이렇게 쓰는 거죠. 거래처 이렇게 쓰고 내가 우리 농산 이렇게 하면 이미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겠지만 데이터 고급 필터 하면 이 부분이 다 잡히죠. 그러면 조건 범위는 현재 위치에 필터하는 거니까 거래처가 우리 농산인 거를 다 출력시켜라. 이렇게 하면 이제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바꾸어서 표시할 수도 있죠.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여기 거래처라고 쓰지 않는 거죠. 거래처라고 쓰지 않고 이제 여기 뭐라고 쓰면 되냐면 요것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C열 $C11 이렇게 이 범위가 요것이 우리 농산이면 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식을 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요거는 요 셀이 우리 농산이 아니기 때문에 펄스로 나와요. 근데 true로 나오든 펄스로 나오든 그건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식을 사용한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놓고 고급 필터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아요. 조건 범위는 똑같이 위에 아무것도 안 써 있거나 혹은 여기 있는 필드 이름, 판매일자, 거래처,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따위기 아니기만 하면 돼요. 6칸은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도 우리 농산이 나오죠. 이게 이제 조건식을 사용한 고급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열, 이 필드가 있는 열을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거. 행은 절대 참조하시면 안 되고 이것만 주의하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죠. 예를 들면 수량이 수량 평균 이상인 거 뭐 이런 조건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량이 21이니까 이 21셀이 뭐 이상이다. 뭐 이상이다. 에버리지 수량 전체 이거 이제 절대 참조해야 되겠죠. 이런 조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true라고 하는 건 맞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 셀은 true다 이런 뜻이에요. 요 셀은. 그러면 이제 이게 쭉 이제 아래를 쭉 평가해 나갑니다. 아래를 쭉 평가해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true, false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것들만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평균 이상인 것만. 자, 이런 게 이제 조건식을 사용한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할 줄 안다면 나머지는 다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했으니까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1번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림을 그립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콤보 박스. 이걸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Alt키 누르고 그리면 그 셀 사이즈에 딱 맞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콤보 박스는 컨트롤 서식에 가서 입력 범위가 농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동부청과부터 모든 거래처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마지막 칸에는 모든 거래처가 추가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셀 연결을 하나 해 놓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능하면 이제 B2셀로 하는 게 좋겠지만 나중에 확인하기 좋게
B3 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 박스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첫 번째 거 선택하면 이게 값이 1이 되고, 두 번째 선택하면 2, 맨 마지막 거 선택하면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요게 뭐가 이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분기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넣어야 되니까, 요거는 요거죠. 그룹 상자를 이용해서 C2 밑에부터 대충 지열까지, 그렇죠. 분기 바로 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이제 텍스트를 편집을 해야 되겠죠. 텍스트는 그룹 상자 10이 아니라 분기 선택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 상자, 옵션 단추를 1분기부터 모두까지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그려줍니다. 복사하지 말고 하나씩 그리셔야 됩니다. 해서 이거는 1분기 라고 해주시고, 자, 요것도 컨트롤 서식에 가서 선택하지 않은 상태 셀 연결을 가급적이면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려서 하면 좋은데 여기 B4셀로 연결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1번, 선택하지 않으면 2번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차례차례. 자, 뭐 순서대로 1분기 그렸으니까 겹치지 않게. 그래서 여기도 2분기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컨트롤 서식에 가면 기본값으로 B4셀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흐름으로 계속 그립니다. 자, 이제 그렸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3, 4, 5.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들쭉날쭉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한번 누르고 그 다음 거부터 Shift 키를 누르고 차례차례 선택을 하면 다 선택이 됩니다. 정렬을 할 때는 여기 보면 맞춤을 이용을 해서 위에 맞추든 가운데 맞추든 하시고 가로 간격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명 콤보 상자의 목록 중입니다. 자, 이제 뭐냐면 거래처 콤보 상자를 선택하면 상자에서 선택한 거래처만 현재 위치에서 필터링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언제? 거래처명을 거래처 콤보 상자에서 무엇인가 선택했을 때.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거래처 콤보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매크로 지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매크로 이름이 기본으로 써집니다. 이 이름을 좀 바꾸죠. 거래처명 체인지라고 하고 새로 만들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듈 2에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모듈 2에 있든 모듈 1에 있든 상관은 없어요. 거래처명 체인지가 되면 여기에서 뭘 하라는 코드를 쓰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B7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range라고 하는 개체를 쓰는 거죠. range B7셀에는 뭐라고 입력하면 되냐면 거래처 선택이라는 문자열이 표시되도록 한다. 근데 이렇게 거래처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고급 필터 하기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여기는 거래처인데 필드 이름이 거래처인데 여기가 거래처 선택이라는 5글자가 되면 고급 필터 조건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꼼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래처라고 입력을 하고
레인지 B7셀에 이제 값은 거래처로 입력을 하고, 이 레인지 B7셀의 포맷을 바꾸는 겁니다. 형식을.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내가 여기다가 거래처라고 넣었지만 셀 서식을 골뱅이 선택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거래처 선택인 것처럼 나오죠. 실제 입력된 내용은 거래처인데 화면에 출력되는 건 거래처 선택이라고 나오니까 요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B7점 어떤 속성을 가냐면, 이게 이제 넘버 포맷이에요. 셀 서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넘버 포맷은 하고 골뱅이 뭐라고 쓰면 됩니까? 선택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선택. 자,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식을 원래대로 바꾸고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죠. 바뀌죠? 자, 그 다음 C 어디입니까? B8에는 콤보 상자에서 선택된 거래처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레인지 B8셀에는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게 나와야 되니까 이 콤보 상자의 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콤보 상자의 값을 출력시키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이제 이걸 방법은 있는데, 이 콤보 상자 이름이 드롭다운 9니까, 그래서 드롭다운 9에 있는 값을 출력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훨씬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의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요 값입니다. 요 값. 그래서 여기에서 동부청과라고 하면 1이 되거든요. 그러면 K1셀에서 한 줄 아래가 돼요. 서울농어는 K1셀에서 두 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값이 출력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B8셀에는 이 값이 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range 어떤 값? K1을 기준으로 해서 K1셀을 기준으로 해서 offset, offset이라고 하는 말이 상대좌표거든요. 몇 줄 아래,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한 줄 아래, 2라고 쓰면 두 줄 아래, 3이라고 쓰면 세 줄 아래가 됩니다. 4라고 쓰면 네 줄 아래가 되고요. 그럼 그 몇 줄 아래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 2라고 써있으면 여기서부터 두 줄 아래, 그럼 서울농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range 어느 셀? B3셀. B3셀에 있는 값이 이 오프셋의 값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동부청과 누르면 동부청과, 하루야채 누르면 하루야채, 모든 거래처 누르면 모든 거래처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하나씩 이제 감이 와 잡히시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이제 할 차례냐면, 또 C8에는 공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C8셀은 공백을 표시해라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죠? 네. C8이 이제 여기겠네요. 여기는 공백을 표시해라 해주시고, 그 다음에 F8에는 화면에 표시된 거래처의 거래횟수, 거래횟수, 그 다음에 여기는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는 건데, 필터링 먼저 하고, 그거 해도 될 것 같고, 고급 필터와 매크로를 사용해서 하고, 고급 필터의 조건은 임의 영역에 작성함이라고 했네요. 여기는 화면에 표시만 하고 필터 조건을 다른 데다 작성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른 데 작성하지 않고, 요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만들어야죠. 예. 자, 그럼 먼저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가 3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할 경우에는 두 개의 범위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경우에는 범위가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 위치에서 필터링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록 범위하고 조건 범위 두 개의 범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한번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dimension 목록 범위 as range 범위니까요. range 그 다음에 조건 범위 as range 형 개체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록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set 목록 범위는 어떤 셀이냐면 B10번 셀에 인접해 있는 모든 셀이 목록 범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set 목록 범위는 range B10 B10번 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셀 그게 current region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방금 블럭으로 잡은 이 모든 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et 그러면 조건 범위는 어디로 잡으면 되나요? 조건 범위는 간단하죠. range 별도의 셀에 만들면 훨씬 쉽고요. 여긴 별도의 셀에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7에서 B8이죠. B7에서 B8 셀이 조건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미리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네요. 여기가 이제 거래처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래처 선택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는 거래처거든요. 거래처 그리고 뭐 동부청과 서울농원 이런 거일 때는 쫙쫙 나올 텐데 모든 거래처라고 했을 때 얘는 모든 거래처라는 글자를 찾으니까 전부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값이 B8셀이 모든 거래처일 때는 필터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필터링을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뒤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이제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자, 고급 필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목록 범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목록 범위점. 목록 범위라고 하는 게 이 전체니까요. 여기에서 고급 필터가 어드밴스드 필터입니다. 어드밴스드 필터라고 하면 밑에 나와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위치에 필터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값을 알면 true, false 쓰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엑셀 필터 카피 그러면 다른 위치에 있고, 엑셀 필터 인 플레이스 그러면 현재 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콤마.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어 레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조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조건 범위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인데 여기는 복사 위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링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만 써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고 여기를 동부청과만 나왔죠. 여기서 우리 식품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거래처 그러면 다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바로 이제 요 경우죠. 필터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고급 필터를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고급 필터를 어떻게 해제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지금 이게 고급 필터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우기. 그럼 고급 필터가 해제됐죠. 그렇죠? 그러면 매크로 기록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창에 와보면 모듈 2에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show all data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show all data. 이거 갖다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떤 때 if 만약에 뭐가 여기가 range B3가 이거죠. 그렇죠? range B3가 만약에 뭐라면 6이라면 이게 모든 거래처니까 and if 이런 때는 뭘 한다? active sheet.show all data 전부 다 보여줘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농산
나왔습니다. 그쵸? 모든 거래처 show all data, 여기 모든 거래처라고 나왔고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됐나요?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거래 횟수와 금액 합계를 이제 출력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 농산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의 개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 식품을 선택했을 때 거래 횟수가 18, 금액 합계가 146만 5,200원이 나오면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하는 방법이 이렇게 매크로에다가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여기에다가 함수를 쓰는 방법도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먼저 떠올리게 되냐면 거래 횟수니까 count if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품이 몇 개냐, 이게 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우리 식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인덱스 함수 쓰면 되니까. 예를 들면 굳이 이제 꼭 뭐 한번 해보자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뭐 인덱스 굳이 안 써도 되죠. 여기에 글씨가 써지니까 요거 사용해도 되죠. 인덱스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요게 조건이니까 우리 식품인 거에 count ifs 이렇게 우리가 풀어도 되고, 금액 합계는 우리 식품인 거에 금액의 합계 sum if 이런 함수를 쓰면 되죠. count if와 sum if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쉬운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브토탈이에요. 서브토탈 함수를 쓰게 되면 이게 부분합 구하는 함수잖아요. 네. 그럼 이 함수를 쓰면 이걸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count를 써도 되고 count a를 써도 되겠죠. count를 쓰면 숫자 있는 필드 선택하면 되고, count a 쓰면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고, count 써볼게요. 난 count를 쓰겠다. 그러면 2. 그리고 이제 조건 범위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냥 금액 잡겠습니다. 그냥 금액.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만 잡으면 안 되는데,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지우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얘 어디부터 잡아야 되냐면 G11부터 G130 데이터 전체니까요. 이거 서브 토탈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나오면 120이지만 내가 우리 식품 뭡니까? 우리 농산 선택하면 20, 우리 식품 선택하면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온 것만, 화면에 보이는 것만 개수를 세는 거예요. 서브 토탈 이용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럼 금액 합계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일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게 2가 아닌 거죠. 함수가 2가 아니겠죠. 여기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sum으로 바꾸면 되죠. 괄호부터 다시 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함수만 입력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풀어지죠. 그렇죠? 하루 해체 모두 이렇게 가능해지죠. 서브토탈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분기 선택을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모두 이 분기를 선택을 하면 그 분기에 맞는 거래처들이 출력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로는 4페이지 4번 문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옵션 버튼 사용법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급 필터의 조건식을 이용한 이제 필터링이 되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서도
매크로 지정을 이제 하나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그 전에 지난 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입력된 내용과 화면에 표시되는 입력된 게 거래처지만 화면에 거래처 선택이라고 나오게 이렇게 표시 형식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자, 이곳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1분기는 1월부터 3월이 1분기가 되겠죠. 2분기는 5, 6, 7, 3분기는 뭐 8, 9, 1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4분기는 11, 12, 13 아니요 10, 11, 12 이렇게요. 자, 그거를 이제 월을 가지고 분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분기 여기에서 매크로 지정하고 옵션 버튼, 옵션 단추 11 클릭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어려우니까요. 1분기 클릭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이름의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기 1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예. 새로 만들기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미 한번 저장했다가 다시 열었기 때문에 모듈 3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 모듈 1으로 잘라서 옮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1분기를 클릭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1월부터 몇 월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예, 이 검색 기간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요것도 분기 1 클릭, 분기 2 클릭, 분기 3 클릭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분기 1 클릭이면 우선은 화면에 표시될 내용, 표시할 내용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표시할 내용은 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라고 하는 내용이 표시가 되면 되겠네요. 2016년 0101부터 2016년 03 3일 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면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이제 여기 이 검색 기간에 들어가야 될 수식은 이제 조건식이죠. 조건식은 어떻게 되냐면 1월부터 3월이니까 저기 판매 일자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B11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B11셀이. 그럼 여기에다가는 하고 조건식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B 달러 B11셀이 이거죠. 이 셀이 뭐보다 크고 and를 넣어야 되겠군요. and B11셀이 1월보다는 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 B11셀이 아니라 month라고 하는 엑셀 함수가 있죠. 그러면 B11셀의 month 그럼 이제 월이 되겠죠. 이것이 1보다는 크고 그렇죠? 그러면 1월 이상 1분기니까요. 1보다는 크고 이것이 뭐보다는 작거나 같은 3월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라고 하는 요 and 요 수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분기를 클릭했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느 셀에다가 해주면 되냐면 여기 C8셀에 그래서 range C8 셀은 여기에는 뭐를 넣고 여기에는 방법이 그냥 텍스트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뭡니까? 수식이니까 수식이 포뮬러죠. 포뮬러. 포뮬러는 조건식이다. 이렇게 이제 넣으셔도 되죠. 요거요. 자, 요거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요거 컨트롤 C에서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자, 요러한 수식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수식이. 요런 수식이 range C8의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식으로. 포뮬러가 수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range C8의 이제 좀 넘버 포맷 여기에 이제 출력되는 이제 형식이죠. 넘버 포맷은 어떤 걸 잡아주면 되냐면 표시할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혹시 안 되면 이제 바꿔볼게요. 자, 요런 식의 이제 문자가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표시할 내용. 요게 이제 그대로 나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는데 true로 나오네요. true로 나와요. 예. 넘버 포맷이 안 먹었다는 얘기인데, 예.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이 지금 이제 요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게 있긴 있는데, 요게 지금 안 잡힌 거죠. 요게 이제 다운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다운표까지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주면 다운표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 들어가게끔, 요 밑에서 보여줄게요. 다운표가 글자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다운표 두 개 하면 이게 다운표 하나가 됩니다. 이 전체를 다운표로 묶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면 다운표라는 글자가 포함돼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운표를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한번 해보죠. 클릭, 클릭, 클릭. 이게 안 바뀌네요. 잠깐만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건데 이게 안 먹네요. 8. 이게 들어가면 되는데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텍스트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군요. 아하. 그럼 여기를 포뮬러로 쓰지 말아 볼까요? 포뮬러를 빼고 넣어볼까요? 포뮬러를 빼고 클릭.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클릭. 네, 이게 넘버 포맷이 안 먹는군요. 넘버 포맷을 쓰면 안 되겠네. 넘버 포맷이 말고 뭐가 있을까요? 넘버 포맷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넘버 포맷. true false일 때는 이게 이 서식이 안 되는군요. true false일 때 이게 하나도 안 되네요. 값이 true false로 들어가니까 그쵸. true false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숫자 서식이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요. true false일 때 이게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이게 딱인데 방법이 없네요. 그럼 이거를 다른 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true라고 나오는 수식을 다른 데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C8이 아니라 이걸 어디다가 넣는 게 좋을까? 여기다 넣으면 제 모든 게 딱 깔끔하게 잘 될 것 같았었는데 여기다 넣을 수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C6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C6에 조건식은 C6에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C8에는 그냥 표시할 내용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집어넣고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게 들어오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가죠. 여기는 다운표를 빼야 되겠네요. 이제 다운표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운표 빼시고 이제 클릭해 보면 여기에는 검색 기간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조건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고급 필터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고급 필터는 모듈 2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조건 범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목록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있죠. 자,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요 내용을 그대로 이쪽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디멘전 밑에 먼저 쓰고 하겠습니다. 밑에 붙여넣고 디멘전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디멘전 목록 범위 as range 그 다음에 조건 범위 as range 이렇게 개체 변수 두 가지 선언해 놓고요. 세팅 똑같이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조건 범위가 B78이 아니라 C6에 조건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조건 범위가 C5부터 C6 이렇게 이제 이 영역이 잡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을 하면 모든 게 똑같을 테고요. 그렇죠? 예. 요 예외 처리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고요. 예. 자, 지금 요거는 어떤 거냐면 1번을 분기 2를 클릭했을 때인 거죠. 그럼 분기 2를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요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V 하면 분기 2를 클릭했을 때로 바꾸면 되죠. 그럼 2016년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그러면 4보다 크고 4 이상 6 이하 이렇게만 바꾸면 요거는 해결이 될 테고요. 자, 볼게요. 자, 2분기 이렇게 되는 거죠. 2분기 클릭에 지금 지정을 안 해서 매크로 지정에 분기 클릭 이렇게 해주면 1분기 클릭, 2분기 클릭 2분기가 나오고 1분기 나오고 그렇죠? 예, 내용 바뀌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3분기, 4분기 모두를 전부 다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자, 2분기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V 해서 분기 3 조금 뭐 무식한 것 같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죠. 7인가요? 7부터 7, 8, 9, 9군요. 9월 30일까지. 그러면 여기는 7 이상, 여기는 9 이하. 나머지 건들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 해서 분기 4 하면 여기는 몇 월입니까? 10월, 10월, 또 여기는 12월, 31일. 그리고 여기는 사실 뭐 근데 뭐 이상 이거 하나만 써도 되긴 하는데 그죠? 10 이상이면 되죠. 12 이하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뭐가 남았냐면 서브 모두가 남은 거죠. 서브 모두 클릭 그죠? 자, 모두 클릭이 남았는데 모두 클릭하면 뭐 하면 되죠? 모두 다 표시하면 되죠. 그게 이제 어디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냐면 바로 요 부분이죠. 액티브 시트 show all data. 자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액티브 시트 show all data. 현재 활성화된 시트가 액티브 시트거든요. 현재 시트에 모든 데이터를 표시해라. 자 이렇게 하고 요거에다가 각각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분기 3 아이고 취소하고 여기는 매크로 지정 분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매크로 지정 분기 5 모두 클릭 자, 이렇게 하면 모두 뭐 4분기 모두 3분기 이게 되는 거죠. 모두 다 해제되고 요거는 함수 입력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대로 나올 테고 자 그러면 다른 게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조건식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건식이. 자, 근데 바로 이어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씩 끊지 않고. 자, 5번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래처 분기 선택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콤보 상자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옵션 단추 중에서 임의의 분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2분기만 나온 거거든요. 동부청과 외에 2분기도 다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거래처 분기 선택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동부청과 중에 2분기인 것들이 나오게 바꾸라는 거예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 자 이게 이제 그렇게 쓰면 되겠죠. 거래처 분기 클릭 이렇게 거래처 분기 선택 클릭 하고 새로 만들기 하고 이제 여기다 만들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선 다 나오게 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고급 필터링 할 거니까 요 문장 갖다 쓸 거고요. 그렇죠? 요 문장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쓰겠습니까? 요거 지금 요 밑에 있는 이 친구들도 우리가 갖다 쓸 거거든요. 요거 어차피 그쵸? 요거 갖다 쓸 거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좀씩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이제 조건 범위를 우리가 이제 C5, C6 이렇게 잡은 거를 뭐 B5, B6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예, B5, B6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이미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에 이제 거래처가 뭐 동부청과 뭐 거래처가 뭐 이렇게 나오게 우리가 이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블록을 이렇게 잡는 걸로 필터링 조건을 만들어야죠. 아니면 그냥 그렇죠. 여기다 그냥 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도 되고. 예. 다 그러면 뭐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 나온 거대로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면 B7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range B7에는 글자를 쓰라는 겁니다. 예. 분기 거래처 선택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range B8에는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선택된 거래처명과 분기명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택 전 거래처명이라고 하는 건 여기 동부청가면 동부청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거에 관한 문제가 이제 요 앞에 있었나요? 여기 아니네. 모듈 2에 있었나요? 모듈 2에 보면 어디 갔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거래처를 찾을 수가 있었죠. 예. 요 내용. 요거죠, 요거. 예. 요게 지금 거래처거든요. 예.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해볼게요. 거래처 이름. 거래처 이름은 이 내용이죠. K1에서 B3 셀에서 뭐 몇 번째 아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찾는 거 있었어요. 자, 그것이 이제 거래처다. 그러면 B8에는 뭐가 들어와야, 어떤 글자가 들어와야 되냐? 예, 여기는 거래처명과 AND, 거래처명과 AND 몇 분기, 1분기면 1분기, 2분기면 2분기 이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분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분기는 뭐 보면 되냐면 여기 1분기 선택하면 여기가 1이고 2분기 선택하면 여기가 2잖아요. B4셀이 이제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range B4셀인 거죠. 네. range B4셀 and 뒤에다 뭐 붙이면 돼요? 분기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range B4셀 and 분기. 이제 나중에 이거 모두 선택하면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그러면 동부청과 모두 이렇게 나와야 되나? 그러면 그때는 모두 이미 5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5분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네요. if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IIF 예, 이렇게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range before가 이게 5보다 작으면 그 값을 출력하고, 만약에 5보다 작지 않으면 여기다 이런 글자를 출력하라고 하면 돼요. 모든 이렇게 해볼게요. 모든 분기 혹은 모두 분기 이런 말은 여기는 안 나왔는데 모두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분기는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요 값이 요 조건을 만족하면 요거,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분기라는 글자가 이제 붙는 거죠. 그럼 range B8셀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클릭할 때마다 나와야, 참, 이걸 클릭할 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동부청과 2분기 선택하고 거래처 분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분기 거래처 선택, 아이고 선택 두 개가 나왔네요. 여기서 선택자를 빼면 되죠. 네. 선택자를 빼면 선택 이렇게 나올 테고, 동부청과 2분기 이렇게 나왔죠. 슬래시가 빠졌네요. 슬래시가 빠졌어요. 거래처명 AND 다운표 슬래시 AND 이렇게 슬래시라는 글자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동부청과 2분기, 우리농장 2분기 이렇게 되겠죠. 우리농장 1분기 클릭할 때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기간은 뭐 클릭했을 때 이미 나왔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죠.
그쵸? 3분기 이게 나와 있으니까 검색 기간은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F8에는 거래 횟수와 금액 합계가 나오면 되는데, 이건 이제 필터링 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필터링이 되게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보면 필요한 내용은 지금 여기 지금 입력하는 내용은 여기 다 되어 있고, 이제 여기다 뭐만 우리가 쓰면 되냐면 이제 조건식을 추가해 주는 거죠. 여기 우리 농산이면서 3분기가 되게. 근데 이게 지금 분기거든요. 3분기.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농산 요것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조건식이라고 하나 추가만 해주면 되겠죠. 자, 조건식은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 요 앞에 있는 거랑 이제 똑같이 쓰는 거죠. 우리가 요 앞에 썼던 거 요거요. 요거랑 똑같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식은 이제 청구하니까 C11셀이 될 거 아니겠어요? 조건식에는 달러 C11셀이 C11셀이 자, 식이니까 앞에 는으로 시작해야 되죠. 자, 달러 C11셀이 뭐하고 똑같으면 이냐면 뭐 여기에 입력된 요 거래처명 이거죠. 거래처명과 똑같으면 이 되는 거죠. 달러 C11셀 이퀄 여기서 다운표를 합니다. 그리고 골뱅이 이제 에스터리스크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거래처명 이렇게. 자, 조건식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궁금하면 디버그 프린트 조건식 이렇게 하면 요 아래쪽에 조건식이 화면에 이제 여기 실행될 때마다 출력이 될 거예요. 그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조건식을 어디다 넣어주냐? range b6에다 넣는 거죠. range b6. 포뮬라가 수식이라 그랬잖아요. 포뮬라는 조건식 이렇게 해주면 요게 이제 요 셀에 이 조건식이 이제 요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건 범위를 C5가 아니라 B5에서 C6까지. B5에서 C6까지 이렇게. 조건 범위는 B5에서 C6까지다. 이렇게 잡아주고 필터링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눌러볼까요? 네임이네요. 서울농산. 네임 에러가 났어요. 여기 이 띄어쓰기가 됐죠. 띄어쓰기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다운표가 이렇게 들어와야죠. 서울농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졌네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다운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운표 2개 붙여주고요. 그 다음 거래처명 뒤에 and 다운표 속에 다운표니까 이렇게 하면 다운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다운표가 붙겠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죠. 눌러보면 조건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농원 2분기 거래처 선택하면 2분기에 서울농원 거만 나오고 우리식품 1분기 이걸 눌러야 이게 나오니까요. 왜냐면 내가 이것만 선택하면 이게 지워지니까 선택하고 누르면 우리농산 3분기 해서 우리농산 3분기만 나오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손쉬운 방법은 글자 색깔을 이렇게 하얗게 배경색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방법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셀들을 셀 서식에서 좀 오래 걸렸죠.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렇게 세미콜론 3개를 붙여주면 아무것도 화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력해도 화면에 표시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는 있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